저는 향생제 처방하고 안에 있는 뼈가루 긁어내야 되는데 이게 신경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소액까지 긁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긁어내는 거죠. 안녕하세요. 에트월드 서울치과 원장 치트리어 이장욱입니다. 그 과잉치라고 뼛속에 박혀있는 치아가 있는데 뭐 제거할 필요가 없어서 오래 뒀다가 이걸 이제 왜 제거를 해야 되냐 하는 상황이 생겼냐면 고기 근처에 있는 치아 쪽에 예전에 신경치료한 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골랐어요. 뿌리 끝이. 근데 그 뿌리 끝이 과잉치아랑 딱 붙어 있는 데였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속에 과잉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치아에다가 박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잉치를 뽑아달라고 의뢰해서 보냈어요. 대학병원이에요. 네. 근데 염증이 있어서 보냈는데 네. 그걸 빼고 네. 뼈이식을 바로 하셨네. 거기다가 골랐어. 근데 환자가 한 달 정도 안 왔거든요. 그래서 왜 안 오지 하고 있다가 환자가 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뼈가. 그걸 긁어내야 되거든요. 염증이 생겼으면 다시. 네. 근데 긁어내진 않고 항생제만 계속 줬대요. 약 먹으라고. 뼈가 꺼지고 난리가 나버려가지고 지금 이제 뭐 제가 미소를 짓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때 되게 저도 황당했거든요. 뭐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다가 뭐 최근에는 이제 지인인데 사랑니를 뽑았대요. 근데 이게 주말에 아파가지고 저한테 못 오고 근처에 주말에도 하는 치과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발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파서 갔다고요. 염증이 골마가지고 사랑니 있는데 골마서 간 건데 거기서도 이제 뽑고 뼈 이식을 해야 된다고 뼈를 채워 넣었대요.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지나서 붓고 아프고 해가지고 온 거예요. 상처 부위는 봉합이 벌어져 있고 안에서 이제 뼈가루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다 이제 고름이 차가지고 노랗게 고름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 저는 향생제 처방하고 안에 있는 뼈가루 긁어내야 되는데 이게 신경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소액까지 긁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긁어내는 거죠. 조금씩 긁어내고 소독하고 거의 매일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짜 거의 한 달, 두 달 가까이 고생했던 환자 있죠. 속으로 뼛속으로 이제 골면 진짜 아파요. 원래 뼛속에 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경험하기 힘든 통증이에요. 와. 결국에는 지금 뼈이식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뼈이식이 문제다 아니다 이게 좀 애매한 게 뼈이식을 하고 차폐막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세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줘야 돼요. 네. 연조직이라고 해서 이제 살이 글로 파고들지 않고 세균도 들어가지 않게 완전히 밀봉은 안 되겠지만 밀봉하듯이 완전히 막아줘야 되는 게 필요한데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되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뭔가 막아줘야 돼요. 멤브레인 막이죠. 막으로 이제 덮어야 되는 건데 요즘에는 뭔가 이제 이식하는 뼈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더 중요한 게 그 차폐막이거든요. 이게 이제 좀 어렵게도 느끼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더 커지는 거예요. 뼈 입자 가루를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뼈가 내 뼈로 바뀌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보통 몇 달, 길게는 뭐 6개월까지도 보거든요. 내 거가 아닌 다른 뼈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조금씩 흡수가 되면서 내 뼈가 자라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 동안에 뼈가 되게 천천히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파고들 수도 있고 세균이 들어와 버리면 또 골마 버리는 거고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차폐막이에요. 멤브레인. 뭐 쉽게 얘기하면은 코어 사용할 때 멤브레인 써요. 고텍스라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고텍스 멤브레인을 쓰는 건데 잇몸에도 그런 식의 멤브레인을 써야 돼요. 그런데 심지어 여기는 모양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멤브레인으로 덮으면 이게 모양을 못 잡거든요. 뼈 가루가 뭐 딱 반죽처럼 또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모양을 잡아줘야 돼서 하우징, 케이스 같은 거를 덮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양을 잡으려고 그러면 심지어 골격이 있는 메쉬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타늄 메쉬가 있는 차폐막이 제일 좋아요. 임플란트 있잖아요. 뼛속에서 임플란트. 이것보다 비싸요. 이식하는 뼈보다 비싸고. 이거 너무 좀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인데. 그리고 얘는 일회용이잖아요. 쓰고 버리는 거죠. 차폐막을 쓰는 치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치과가 많아야 되는 걸 저도 믿고 있는데
제가 본 문제가 생긴 경우들은 차폐막을 쓰지 않은 케이스들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잇몸만 꿰매도 잇몸이 차폐막의 역할을 하기는 해요. 무조건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패 가능성이 더 커져요. 꼼꼼하게 꿰매지 않고 잇몸을 이게 텐션을 해가지고 당겨지는 게 없이 잘 조작해서 꿰매줘야 되는데 그게 좀 테크닉 센시티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다 하냐. 그리고 멤브레를 쓰는 거랑 멤브레를 쓰지 않는 거랑 비교해가지고 뭐 상담을 한다던가 이런 거에 대한 과정이 과연 있냐. 제가 이제 환자들 듣기에는 그런 설명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임플란트를 6개 심어야 되는데 4개는 괜찮고 2개는 뼈가 좀 많이 녹았으니까 여기는 차폐막을 써가지고 뼈 이식을 해가지고 비용이 좀 나오긴 하지만 좀 더 안전하게 하는 쪽으로 전 하고 싶다라는 원장님이 계신다 그러면 뭐 맞는 거죠 그게. 뭐 제가 뼈 이식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제점들이 싫으니까. 그 남의 거를 제 몸에 넣는 것도 저는 싫어서 그러면 저는 그냥 안 하고 최대한 내 거를 사용해 가지고 심는 쪽으로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임플란트, 이게 뭐 프라치도 임플란트인 거고 하나를 심건 2개를 심건 3개를 심건 몇 개를 심건 간에 임플란트를 잇몸에다가 뼈에다가 심는다고 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뼈 이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맞다 틀리다 얘기는 아니라고요. 제가 이 뼈 이식을 싫어하니까 안 하는 쪽으로 20년 동안 해온 거고 그래서 지금 저는 대부분의 경우 뼈 이식 없이 임플란트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시는 게 틀리다, 안 된다, 나쁘다 아니에요. 정확하게 환자한테 장단점을 설명을 하고 치료를 해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트원 서울치과 원장 이장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